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외계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당신의 조상을 감염시켰던 바이러스들이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DNA 속에 화석처럼 박혀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DNA의 8%는 고대 바이러스의 잔해입니다. 인간 유전체의 약 2억 4천만 개 염기쌍이 바이러스 출신이라는 뜻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DNA를 부모님께 물려받은 순수한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유전자는 수천만 년에 걸친 미생물과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침입자들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이러스가 인간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아직도 이들을 몸에 품고 살아가는 걸까요? 1970년 한 생물학자가 닭의 암세포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닭의 DNA에 완벽히 끼워 맞춰진 거예요. 마치 퍼즐처럼요. 처음엔 오염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닭에서도 심지어 알에서도 같은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됐죠. 이건 오염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이었어요. 레트로바이러스. 이들은 일반 바이러스와 다릅니다. HIV처럼 이들은 숙주의 DNA에 자신의 유전자를 직접 집어넣는 능력이 있어요. RNA를 DNA로 역전사하는 특수 효소를 갖고 있죠. 감염된 세포는 바이러스 공장이 됩니다. 평생요. 그런데 만약 이 바이러스가 특별한 세포를 감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자나 난자처럼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생식세포 말이에요. 약 5천만 년 전 우리 조상 중 한 명의 생식세포에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 한 마리가 난자에 침투했고 그 DNA를 박아 넣었죠. 그리고 그 난자는 수정됐어요. 태어난 새끼는 모든 세포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새끼는 살아남았고 번식했어요. 자손들도 그 바이러스를 물려받았죠. 이렇게 한 번의 사고가 종 전체의 유전자 풀에 영구 각인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내재성 레트로바이러스, ERV라고 부릅니다. 현재 인간 유전체에는 약 10만 개의 ERV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망가진 잔해예요. 수백만 년간 돌연변이가 쌓여 작동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2000년 프랑스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인간 태반에서 특이한 단백질이 검출된 거예요. 신시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단백질은 태반 세포들을 융합시켜 하나의 거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어머니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직접 섞이지 않도록 막는 필수 구조죠. 그런데 이 유전자의 기원을 추적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시틴은 ERV였어요. 정확히는 약 2500만 년 전 영장류를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이었죠. 원래 기능은 바이러스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세포를 융합시키는 거였습니다. 진화는 이 침입 도구를 재활용했어요. 세포 융합 기능은 그대로 두고 용도만 바꾼 겁니다. 침입 무기가 생명 유지 장치로 변신한 거죠. 신시틴 없이는 포유류의 태반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고대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인간은 존재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ERV는 면역체계 조절에도 관여해요. 일부 ERV 유전자는 바이러스 침입을 감지하는 센서로 작동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막는 데 쓰이다니. 심지어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특정 ERV는 신경세포의 초기 분화 과정에서 활성화돼요. 침입자가 당신의 생각 방식까지 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ERV가 순한 양은 아닙니다. 일부는 여전히 위험해요. 2004년 과학자들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뇌에서 특정 ERV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잔해가 면역체계를 혼란시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환자의 몸이 자기 신경세포를 공격하게 만든 거죠. 암에서도 ERV의 흔적이 보입니다.
정상세포에서는 꽁꽁 억눌려 있던 ERV가 암세포에서는 깨어나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ERV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면역 치료제를 개발 중이죠. 더 불안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ERV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될 수 있어요. HIV 치료 중 일부 환자에게서 실제로 HIV와 ERV의 혼종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잠든 적이 현대 병원체와 손잡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ERV는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더 이상 구분이 안 됩니다. 이들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제 이들을 제거하는 건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2016년 한 연구팀이 대담한 실험을 합니다. 쥐의 배아에서 모든 ERV를 제거해 본 거예요. 결과는? 배아는 착상조차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죽었죠. 바이러스 없이는 포유류가 태어날 수 없다는 직접적 증거였어요. 인간 DNA의 약 2%만이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나머지 98%는 오랫동안 정크 DNA라고 불렸죠.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 쓰레기 중 상당 부분이 실은 조절 스위치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스위치 중 많은 수가 ERV에서 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정체성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호모사피엔스인 동시에 수천 종의 고대 바이러스들이 협력해 만든 합작품이에요. 당신이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든 순간, 그 안에는 수백만 년 전 당신의 조상을 괴롭히던 병원체의 흔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침입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을지 모릅니다. 생명의 역사는 경계의 붕괴와 혼종의 탄생으로 점철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원래는 별개의 박테리아였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이끈 프란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DNA를 읽는 건 수십억 년 역사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요. 그 책의 8%는 바이러스가 쓴 챕터입니다. 그리고 그 챕터 없이는 당신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거울을 볼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의 협업품입니다. 당신 안의 고대 바이러스들은 이미 죽었지만 동시에 당신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입자이자 건축가, 적이자 동맹,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혼종입니다.